안동시 의원들이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요구를 거부한 대구지방환경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봉화군이 다양한 지역경제 활동을 지역 우선으로 시행해 국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가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예천군이 축구종합센터와 2021 도민체전 유치를 목표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공항 건설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18일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가 선언된 뒤 시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규탄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의 발전을 저해한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하여 안동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규탄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안동시 의원들이 1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안동댐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요구를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겁니다. 안동댐 주변은 1976년 4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40여 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약 23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범위로 안동시 전체의 약 1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안동시의회는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도시 발전을 위해 2017년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해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40여년간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이주민 발생에 따른 인구 감소, 각종 중복 규제로 댐 주변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대구지방환경청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해제했을 때 낙동강 하류 수질이 오염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동의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규제가 풀리면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그 식당, 숙박시설 등등 이렇게 더 추가 입지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오염 부하라든지 이런 게 더 증대될 수도 있는 거죠. 양쪽 입장이 팽팽한 상황.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구지방환경청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 해제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봉화군이 다양한 지역경제 활동을 지역 우선으로 시행해 국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가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른바 봉화 퍼스트를 통해 봉화군의 지역경제 상승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줄여 지역에서 경제 선순환을 통해 발전을 이끄는 전략. 봉화 퍼스트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봉화군은 지역 인력 채용, 주소 옮기기, 지역 물품 구매하기 등 10대 실천 사항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봉화군 지역 안에서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상권과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봉화 퍼스트는 봉화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켜 국민들의 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물론 기업, 단체 등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경제 우선 정책, 봉화 퍼스트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이 함께하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합니다. 분기별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풍요로운 봉화를 실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전개할 방침입니다. 베트남, 중국 등과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서 교류의 폭을 넓힙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베트남 리왕조 후손의 유적지인 봉성면 충효당을 중심으로 오는 2024년까지 봉화 베트남타운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중국 삼사성 동천시와는 학생 교류 활동을 통해 경제 교류도 추진됩니다.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속 봉화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표를 두고 봉화를 명실상부한 국제교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봉화군이 내수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자본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특산물의 해외 수출 교도보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소득이 증대되고 풍요로운 전원생활과 녹색도시 봉화 실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예천군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와 경북도민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은데요. 예천군은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끝까지 도전할 계획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전에는 예천과 영주, 상주를 비롯해 24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예천군은 저렴한 부지 매입비와 맑은 공기, 교통의 편의성을 내세워 축구종합센터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남쪽 목포에서부터 부산, 서울, 경기 지역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2시간대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천군이 제시한 축구센터 부지는 34만 제곱미터로 파주 NFC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예천군은 부지를 넓게 매입해 축구장 확장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100년 대계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정적인 부지를 이제는 임차가 아닌 매입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또 20년, 30년 뒤에는 그것도 좁아서 안 되겠다.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의 여지가 있는 곳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34만 평의 군유지를 저희는 대한축구협회에 제안을 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한다면 향후 축구협회의 영원한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없지만 기부 체납 방식은 일정 기간 보장한 뒤 토지를 보유한 지자체에 넘기거나 기간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 경북도민체육대회 유치전에는 예천군을 포함해 3개 시군이 뛰어들었습니다. 예천군은 그동안 시 단위로 개최하던 도민체전을 이제는 군 단위에서도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어떤 환경 때문에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청 신도시가 우리 예천의 품으로 들어왔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예천이 한번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도민체전을 예천군이 유치할 경우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 안동, 문경 요 세 도시를 놓고 볼 때 그 중간 지점인 트라이앵글의 중간 지점이 예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천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선수 임원들은 우리 인근에서 수용을 하고 우리 예천의 군민들이 사기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사기도 좀 살리고. 예천군은 양궁과 육상의 도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축구센터와 도민체전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고용 한파는 여전합니다.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수성구는 올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일념으로 좋은 일자리 10,000개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기업과 여성 구직자의 징검다리인 수성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 이곳에서는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재취업을 준비해야 하나 막막했던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집에 애들을 보면은 누구 엄마라고 불리기만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보람도 찾고 내 위치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수성구는 올해 일자리,
특히 여성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7가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청년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여성 청년 일자리 전담 부서도 신설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성 알파시티, 미래 교육 콘텐츠 시범단지 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 미래 4차 산업 관련해서 VR, AR,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에 나중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기업에 또 연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를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화두인 시대. 수성구는 올해 좋은 일자리 10,000개 만들기를 목표로 달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난주 부산을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가덕도가 공항 유치 지역으로 다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은 이미 3년 전에 결론이 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신공항 유치전이 극에 달했던 3년 전, 정부는 밀양과 가덕도 등 어느 곳에도 새 공항을 짓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김해공항을 넓히고 대구공항과 K2를 함께 더 나은 곳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합 이전 결정이 영남권 신공항을 배치하면서 대구국제공항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또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공항 검증 결과를 놓고 영남권 5개 광역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생각들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가덕도를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으로 이미 결정돼 추진되고 있는 일이라며 제로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정부의 또 다른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끝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수차례 확인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 사업은 예정대로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들었고요. 우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도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6년쯤 새 모습을 드러낼 김해 신공항.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겨우 잠들었던 지역 갈등에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네, 앞선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이 신공항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애매모호한 발언을 두고 대구와 경북은 물론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선경 기자, 이번 이슈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번 발언을 두고 신공항 유치를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 방문 때 신공항 건설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승격해서 검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물론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 것 아니냐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부산과 울산, 경남권에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신공항 건설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승격시켜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네. 부산시에서는 이제서야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또 총리실 검증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구와 경북 등 5개 시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가 이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전략을 좀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대구와 경북에는 공항 통합 이전을 지원해주고 부산 경남권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자세히 풀이해 주시죠.
네, 부산시는 지난달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먼저 추진된다면 김해 신공항이든 가덕도 신공항이든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어고동 부산시장은 이와 함께 대구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도 대구와 경북이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권 시장과 이 지사는 논란이 일면서 이번 발언은 민자 사업일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라면서 말이 왜곡된 채로 해석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한마디로 뭔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자체장들이 여론에 따라서 말 바꾸기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부산, 경남 쪽 그 시민단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18일부터 한 달 동안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부산 경남권에 동남권 관문공항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바로 그 목적입니다. 네. 김해공항은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후보지, 즉 가덕도와 같은 곳에 국제공항을 건설해달라는 것이 주요 핵심인데요. 이들은 또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이용할 경우에 안전이나 소음 문제 등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역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게 지역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공항 이전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 역시 걱정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좀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아직 완전히 틀겠다고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신공항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내놓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홍명 공항 통합 이전 추진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뜬금없습니다. 사실 이 사항이 어디에서 기인된 건는 모르겠지만 김해 신공항을 갖다가 다시 확장 발표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로 인해서 통합 신공항이 추진되게 있는 게 현실인데 그걸 갖다 정부가 모를 리 없고 대통령님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당혹스럽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 구체적 어떤 방안을 제시한 건 아니라고 봐져서 만약 그게 구체화된다 손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우리들의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홍명 공항 통합 이전 추진위원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하루빨리 시민 의견이 모아져야 될 텐데요. 이게 갑작스럽게 또다시 신공항 얘기가 나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또 신공항 건설 문제가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재보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3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40여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공항 건설 문제를 정치적인 의도로 접근해서 다루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흘러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또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이미 결론이 났는데 3년 동안이나 언급이 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제 와서 꺼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도 혹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이슈 김선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공항 이전 부지 확장만 기다리던 대구 경북민들이 최근 뜬금없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조정은 오마이뉴스 기자, 또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전략 차원에서 대구 경북 시도민의 영혼인 대구 통합 신공항 추진을 적극 지지합니다. 며칠 전 오거돈 부산시장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나온 자리는 지난 14일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하는 그런 기자회견에서였다고 하는데요. 통합 대구공항 이전 지지 선언을 왜 부산시장이 갑작스럽게 하게 된 건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거돈 부산시장이 대구경북의 통합 신공항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당히 의외의 발언이었는데요. 오 시장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역에서는 김해 신공항 폐기와 동남권 관문공항 즉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대구 경북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서 연남권 5개 시도에 합의가 있다면 수월한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견이 있다면 국무총리실로 이관을 해서 검증을 하되 조속히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 정치인들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기대를 상당히 부풀리고 있는데요. 여권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대구 경북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합 대구공항 이전에 국비 지원을 측면 지원을 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구 경북의 동의를 이끌어낸다 이런 전략을 내비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인식은 비단 여권 정치인뿐만 아닙니다. 부산 지역 야권 정치인들도 민주당 의원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4일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으로 이미 결정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재론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이 부산에서 하신 말씀도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부드럽게 되풀이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우리의 길을 열심히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요구 그리고 대구 통합공항 이전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상 대구 통합공항 추진본부장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통합 대구공항 이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통합 대구공항 이전 문제와 부산의 새 공항 건설 움직임은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통합 대구공항 이전에 차질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시장도 비슷한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1월 16일이죠. 대구 경북 상생 협력을 위한 시도지사 교환 근무 당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전제로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의 발언은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이제는 관문공항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지역 발전을 위해 공항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 변화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구 경북의 입장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뭐 대구 경북을 향해서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과 오거돈 시장의 브리핑을 두고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이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이 총선을 고려한 깜짝 쇼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경우에는 입장이 참 미묘한데요. 왜냐하면 대구와 경북의 시도지사가 한국당 소속 유일한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도 귀를 좀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한국당 쪽의 부산 경남 정치인들도 일정 부분 찬성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한국당 부산시당이 이 부산시와 민주당이 뭔가 큰 약속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총선을 앞두고 쇼를 벌인 것이다. 이 오히려 영남권 5개 시도가 뜻을 모으면 이 추진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떠한 구체적인 약속도 없이 오히려 이 부산 시민에게 또 한 번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도 이 다시 정치적인 쟁점화를 시켜서 영남권을 좀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보여서 우려가 된다. 이 대통령 발언을 부산시와
그리고 여건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확대 해석한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오거돈 시장은 대구 경북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대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전략에 있어서도 대구 경북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산시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설득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하고 이 부산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이 국토교통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국방부, 기획재정부까지 이 여러 부처가 있으니 여러 부처와 함께 논의를 하겠다. 이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래요. 이게 총선을 앞두고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그 부산, 경남, 울산, PK 지역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 변경 요구 여론을 파악하면서 대구 지역 현안인 군 민간 통합공항 이전 사업이 해결되면 TK의 지자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지역 여론 동향을 파악한 사실이 정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행정안전부가 설 연휴 기간 이 종합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 대외비라는 형태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 문건을 보면 설 연휴 동안 전국의 공항 사업과 관련한 이 여론 동향을 취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총리실 차원의 검증을 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입장에 대해서 이 동남권 신공항을 비롯해서 대구, 경북 이 통합공항과 그리고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사업, 제주 제2공항까지 공항과 관련된 지역별 이슈를 다 동향을 파악한 것입니다. 이 행안부의 이 문건을 보면 대구 통합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와 국방부의 이전 사업비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지금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이 지난 1월 29일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무총리를 만나서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조기 결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먼저 확정하고 빨리 추진해 준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이것도 문건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해왔던 대구 경북이 입장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구 통합공항 사업이 우리 지금 대구 국제공항과 함께 있는 K2 공공항을 이 경북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3월에 통합 이전 후보지를 이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그리고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이 겹치는 공동지역으로 두 곳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달이 넘게 지났는데 이 후보지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방부는 이 대구시가 제시한 이전 사업비 5조 7,700억 원이 실제 사업비 기준에 미달한다면서 비용 재산정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대구시는 정부가 이전 대상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 검증 작업을 해야지만 구체적인 사업비 확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을 좀 누그러뜨리고 난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문건을 두고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이 부산 경남 지역이 선호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반대해 왔는데 반대하면서 밀양 신공항을 추진해 왔다가 이것이 무산되면서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 신공항이 어떤 식으로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이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도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 대구 경북 통합공항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PK, TK 지역뿐 아니고 두 공항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 말씀해 주셨지만 논란이 거세게 이렇게 일고 있으니까 권영진 대구시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가덕도 신공항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 부분 좀만 더 덧붙여 주시죠. 네, 문제는 이제 신공항 건설을 국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자로 할 것이냐 이게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달 이철호 경북지사가 시도 교환 근무 당시에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먼저 하도록 결정을 해준다면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대목인데요.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대구 경북 입장을 제목대로 해석을 하면서 대구 경북이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 전망은 이제 부각을 시킨 것이죠. 하지만 이제 권영진 시장과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이를 바로잡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권영진 시장은 인터뷰에서 민자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민자로 건설하겠다는 것까지 우리 대구 경북이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오 시장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가덕도의 동남권 신공항을 만드는 것은 이제까지 지난 10년간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한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철호 경북도지사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을 먼저 목표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덕도 신공항을 민자로 짓는다면은 진한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권 시장과 이철호 지사가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듯이 동남권 관문공항은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 없이는 결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부산시의 독자적인 행보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갈등 양상,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 14개 전국적으로 14개 지방공항 중에 김포, 김해, 제주,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는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로 해석될 수 있는 그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항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뭐 지역 여론을 굴복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이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항을 다 지역마다 다 지어주게 되면 이 적자가 발생하고 공항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때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됐을 때 이 적자 문제가 남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이 새만금 공항이 포함됐습니다. 경제성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새만금 공항을 일단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졸속적으로 추진된 경우에는 이 대구 경북 통합공항과 더불어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들어서게 되면 과연 그만큼의 수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적자를 또 한 번 발생하게 될 텐데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경기와 충남,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공항이 1개 이상 있습니다. 경북만 보더라도 지금 대구공항을 제외하고 경북의 포항공항 그리고 예천공항이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이죠. 이처럼 이 공항이 누적 적자가 10개 공항이 최근 이 3,534억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다 국가의 세금이고 국민들의 이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공항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공항이 성공하려면 배후도시 인구 그리고 한승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의 여부 그리고 관광 자원 등 이 세 가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섬나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이 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남북 관계가 풀어질 경우에 지금보다 공항 수요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이 부분까지 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큰 틀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신공항 관련된 그 한마디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큰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목소리도 지역에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청와대하고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아직까지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예. 김해 신공항 정책 추진의 속도를 더 낼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지자체의 2016년 합의를 근거로 김해 신공항 계획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은 전혀 오해가 생긴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문 대통령의 발언은 2016년 결정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이야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인데요. 2016년 5개 지자체 합의는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었습니다. 네. 연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10년 갈등 끝에 맺어진 결론인데요. 네. 대구 경북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부산은 또 김해공항 건설에 방점을 찍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지역 갈등의 불씨를 되살리지 않겠다면 대구공항 통합 이전 작업을 빨리 좀 서둘렀어야 한다. 부울경에 이제 김해공항 확장한 재검 중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대구공항 이전 계획을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아직까지 이전 후보지 결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빨리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지고요. 네. 현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신공항을 다시 되살려서 항공 수요를 몰아주려 한다는 이런 오해를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최종 이전 후보지 결정은 언제쯤 될 걸로 보세요? 네, 이게 2016년에 이 영남권 5개 지자체가 합의를 하면서 대구 경북은 2016년 7월에 이 지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이 이전 후보지가 2곳으로 압축이 됐고 예. 지금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지난해 말에는 최종 후보지가 선정이 됐어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고 있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공항 추진이 될 것이다. 네. 이 확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무엇보다 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미 백지화됐고 김해 신공항 건설로 결론 난 이 국책 사업이잖아요. 예. 이 국책 사업이 다시 한번 뒤집어질 경우에는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의 이 지역 간 갈등도 커질 것이고 네. 이것이 이 경제성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체될 경우에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추진한 대로 사업이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은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책 사업을 두고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이런 대치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공항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경주가 7년 정도 공들인 그 원해연, 원자력 해체 연구소의 경우에도 부산, 울산 지역 유력설이 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원전 해체 연구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부산, 울산 경계 지역인으로 내정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이 경북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경상북도는 이 원해연 유치를 적극 앞장서 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이 원해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불리면서 경주와 부산, 울산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 원해연 입지 내정 소식이 경북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그동안 원자력 안전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이 원해연 유치와 함께 추진했던 그림도 원해연을 유치하지 않게 되면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데요. 당초 국내 원전의
원전의 24기 가운데 12기를 이 경북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와 한국전력기술, 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등까지 경북이 가지고 있어서 최적지라고 주장해 왔는데 부산과 울산이 적극적인 지금 투자와 그리고 유치 작업을 벌이면서 이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에 적극 앞장서 왔습니다. 그 원전 해체 연구소는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 기관인데요. 그런데 이 부산 울산의 경우에 이 민주당 여권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 탈원전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반해서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이 탈원전 정책에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원해연 유치에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계속 PK, TK 갈등을 빚고 있고 TK가 좀 밀리는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꾸 사업이 좀 틀어지고 또 최근에는 경상북도 대구 패싱 논란까지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뭐 TK 패싱이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를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해준 것은 뭐가 있느냐, 예산도 제대로 많이 주지 않고 있다. 이래서 패싱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또 지난해에는 대구 경북의 예산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TK 패싱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발표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초 사업비가 7조 원 규모인 동해안고속도로 그리고 4조 원 규모인 동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아예 그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를 해버리고 또 그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단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비는 신청 금액의 10% 정도만 반영이 된 셈이죠. 이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수건 사업이 대부분 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것과는 좀 대조적인 것인데요. 부울경은 전체 예산 24조 1,000억 원 가운데서 약 27%인 6조 7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통합공항 최종 용지 선정도 예단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올 상반기까지 군위 의성 둘 중 한 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국방부는 선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이 김해 신공항 확장 중단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최종 후보지 선정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뭐 정부와 국토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 신공항 건설로 결론난 국책 사업이 뒤집힐 경우 이를 둘러싼 TK와 PK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대구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서둘러서 진행하고 또 지역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참에 좀 꺼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두 분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5일 50층이 넘는 대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승강기에는 주민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승강기는 26층쯤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고 불이 꺼지는 현상이 있었으며 내려가던 중 13층에서 9층까지 굉음을 내며 수직 하강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와 승강기 업체는 로프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5.18 망언과 관련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등 지역의 66개 단체들은 18일 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 엑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한국당에서 모두 제명하는 등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의원 등 3명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5.18이 북한 특수대원의 가담에 일으킨 폭동이라며 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은 지난 1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을 제명했지만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징계 결정을 유예했습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직접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